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힘숨찐입니다. 힘을 숨긴 찐따. 강자보다는 약자들이 일반인들을 더 대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평상시 별 볼 일 없는 약자였는데 갑자기 힘을 얻게 돼서 강자들, 빌런들, 힘 있는 빌런들을 막 물리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히어로물도 대체적으로 평범한 찐따와 같은 일반인이 특별한 계기로 힘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강력한 빌런을 무찌르면서 약자 편에 선다, 정의구현을 한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힘숨찐들이 자꾸 등장을 해서 기존의 강자들을 카운터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네요. BMW가 i5 M60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BMW M을 왜 사랑했습니까? 양산차를 베이스로 나오는데 뭐 하나 다른 브랜드에 대비 출력, 주행 성능, 경량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첨단 기술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었어요. 다 압도를 합니다. 뭐 크게 압도를 하던 적게 압도를 하던 다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격이 뭐 1억에 근접하든 2억 가까운 가격에 팔리든 줄 서서 샀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 자랑스럽게, 야, 내가 이거 그냥 3 시리즈가 아니야, M이야, 5 시리즈 아니야, M5야, 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쫙 피고 타고 다니고, 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돈을 빨리 가져가라, 내 지갑에 현금을 다 가져가라라고 해서 갖다 바쳤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내연차 시장에서 엄청나게 네임밸류를 떨쳤던 브랜드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 있네요. 사실 내연차 시대에 N과 M은 존재감 자체가 다릅니다. 어디다 들이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BMW 멘츠 품질을 우리가 따라잡았다, 내연차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엔진은 어떡할 거고, 변속기는 어떡할 거고, 기본기, 경량은 어떡할 거야. 저희들이 이거부터 따졌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G90가 마이바흐, 이 마이바흐는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바흐예요. 품질을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럭셔리 플래그십 대형 세단은 성능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편의성과 거주성, 우아한 느낌의 이동수단, 특화된 어떤 고급스러운 만족감,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따라잡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네임밸류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전통, 헤리티지,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플래그십 모델에서 네임밸류를 빨리 싸서 품질만 따라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빨리 전동화해서 팔을 바꿔라 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고성능 시장은 또 달라요. 고성능 시장은 완벽하게 성능과 최신 기술이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M은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최신 기술과 최고의 성능으로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M3, M5, M6는 약간 좀 다른 영역에 있는 GT카 성능이니까 약간 열의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두 M3, M5는 경쟁자들의 추격을 단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어요. N이요? 아니 뭐 200마력 중반 후반 300마력도 안 되는 전륜 구동을 가지고 어떻게 비빕니까? 모터스포츠의 대중화, 그래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저희가 높게 평가를 했지만, 정말로 골수 팬들, 자동차, 대중차를 기반으로 스포츠 성능의 끝판왕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M은 절대적으로 범접할 수 없었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i5N 그리고 i5 M60 이 두 스펙이 딱 비교가 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시장에서 진짜 찐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아니 성능이면 성능, 주행 레코드면 주행 레코드, 경량하면 경량화, 뭐 하나 독일 기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엔진, 뭐 변속기, 뭐 일반 대중차 라인에서의 가성비 면에 있어서는 월등하겠지만, 이 모터스포츠 끝판왕으로 가는 이 M의 영역에서는 사실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i5N이 딱 나왔는데 이제 스펙을 딱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슈퍼 거미에 물린 스파이더맨이 일지를 그야말로 한 방에 잠재우는 이 효과가, 이런 힘순찐의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성능 M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력입니다. 601마력이랍니다. 출력이. 근데 i5N 650마력입니다. 650마력 대 601마력. 49마력이나 차이 나네요. 자, 부스트 모드. N그린 부스트가 작동을 하면서
거의 40마력 가까운 출력이 플러스가 되니까 반칙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덜어내도 609마력 대 601마력, 8마력이나 높네요. 자, 제로 200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로 100은 나왔습니다. i5 M60이 3.8초인데 i5N은 3.4초입니다. 0.4초면은요, 제로 100 3초대에서는 내연차 시절로 이렇게 대입해서 얘기하면 배기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성능이. 400m 드래그 레이싱 해보면, 야, 차이 격차 엄청나게 납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네요. 최고속! i5 M60은 230km랍니다, 시속. i5N은 260, 30km, 시속 30km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모토메이션 수도 더 훨씬 높게 쓴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출력 성능 면에서 압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 상상할 수 없었어요. M5에 해당하는 i5 M60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생제동 어떻습니까? 자, 회생제동 0.6G나 되는 강력한 회생제동이 i5N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악셀 오프만으로 턱인이나 트레일 브레이킹 같은 동작을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드라이빙의 즐거움이 있어서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물리 브레이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물리 브레이크의 열로 인해서 코스 아웃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i5 M60은 회생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왜? 인덕턴스 설계를 통해서 회생제동량을 높여서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받게 해놓으면 출력에 방해받게 되죠. 이 역기전력은 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못 거니까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를 인덕턴스 설계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용할 수가 없어요. 0.6G의 강한 회생제동을 통해서 악셀 오프만으로 기본적인 브레이킹의 효과를 강력하게 줄 수 없으니까 물리 브레이크 부담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브레이크를 보강한다 하더라도 서킷에서와 같은 극한의 스포츠 주행에서는 빨리 브레이크 지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주행거리도 더 짧아지게 되니까 더 많은 랩을 소화 못하게 됩니다. 펀 드라이빙의 고성능 차로서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고, 가장 또 현대가 이번에 소개를 한 애니시프트 같은 기능, 사실 BMW M에서 그동안 즐거움으로 내세워왔던 특화된 드라이빙 익스페리언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성! 한번 타보면 그 손맛을 잊지 못할 것이야 라고 부르짖었던 게 애니시프트 같은, 등을 이렇게 출력이 끊어졌다 연결되면서 또 시프트 다운이 되면서 이렇게 등을 땅 쳐주고, 그 다음에 시프트 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고유의 손맛,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기차에 와서 BMW에서는 더 이상 못 느끼는데 i5에서는 느낍니다. 내연차만큼은 아니지만 그걸 구현해놨어. 이거 어떻게 구현해놨습니까? 이 회생제동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0.6G라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역기전력을 통해 계속 전력을 주는 대로 받아먹으니까 배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애니시프트 같이 순간적으로 동력을 끊었다 연결했다 끊었다 연결했다 이런 효율 저하, 이거 효율 깎아먹는 거거든요. 이런 부가 기능을 넣어도 주행거리에 큰 영향 주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BMW 이 기능 넣으면 주행거리 박살나는 거예요. 못 넣습니다. 넣고 싶은데 인덕턴스 설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력과 효율 면에 있어서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트레이드 오프를 최대한 좁혀놓은 그런 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애니시프트 같은 기능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니시프트 기능이 안 들어가 있으니 이 사운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연차 감성이에요. 근데 지금 타이칸이나 한세진 뭐 튜닝한 사운드들은 어떻습니까? 모터 돌아갈 때 나오는 이런 소리 납니다. 아니, 애니시프트처럼 변속기가 출력을 끊고 연결해서 충격을 주는 그 느낌도 없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바보스럽잖아요. 그런데 애니시프트를 집어넣은 i5N은 변속 느낌을 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출력이 끊어지면서 잠깐 당겼다가 밀어주는 그 타이밍에서 하는
내연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서킷에서 에이펙스를 딱 공략을 하면서 탈출 가속을 해보십시오. 내연차에서 느꼈던 그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잖아. 이거 BMW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겠죠. 왜 못해요? 구조적으로 지금 성능과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런 설계 수준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속 터지는 거죠. 이것도 밀려요. 그러니까 물리 브레이크의 부담은 더 받고, 또 거동적인 측면에서의 재미도 떨어지고, 이 토핑과 같은 애니시프트, 이 사운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경량화도 아마 떨어질 겁니다. 공차 무게가 지금 공개는 되질 않았는데 i5N은 2.2톤이에요. i4 M50이 2.26톤이죠. 듀얼 모터가. 그럼 M5 M60은 얼마나 될까요? 한 2.3톤이 약간 넘어가지 않을까요? 최소 100kg에서 높게 한 150kg까지 중량이 더 나갈 걸로 보입니다. 차도 사이즈가 커지니까. 자, 그러면 경량화 부분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연차 시절에는 사실 M3 1700kg대였고요. M5가 1900kg으로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산차 기반의 탁월한 동력 성능을 생각해보면 동급에서 가장 가벼운 경량화를 구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오니까 내연차 시절에는 찐따 취급을 했었던 현대 전기차보다 이것도 떨어집니다. 경량화조차 떨어질 거예요. 떨어진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충전 속도가 205kW입니다. 아, 충전 속도마저 떨어져요. 진짜 이게 갈수록 태산이고 진짜 환장을 노리실 겁니다. BMW에서는. i5에는 출력 미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아마 충전하면 출력 그래프가 더 이렇게 80% 근접할수록 쭉 떨어지는데, 아마 이 떨어지는 곡선도 완만해져서 좀 플랫한 곡선을 최대한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350kW 대 205kW. 네, 이게 뭐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충전 속도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출력 안 돼요. 제로백 안 돼요. 최고속 안 돼요. 회생제동과 같은 스포츠성에 있어서 가장 이 전기차의 중량 증가에 따라 브레이크 부담을 줄이면서 거동의 안정성과 재미를 가져다 줄 회생제동, 강력한 회생제동, 이거 안 되고, 그러니까 회생제동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전력 배터리가 제대로 못 받아먹으면 효율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 생기고, 충전 속도까지 느리고, 거기에 또 이제 V2L 같은 부가결합 장치,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가장 결정적으로 i5에는 이걸 다 갖추고 있고 다 앞서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8천 초반대. 그 다음에 i5 M60은 아마 1억 2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4천 정도, 그 이상 가격 차이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성능 거의 다 떨어지는데 네임밸류와 그동안 M을 만들어 왔던 전통, 헤리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높은 가격표를 붙였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 상품 경쟁력이 커버가 될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들이대, 야, 어딜 BMW M 버전으로 나오는 전기차인데 현대 따위를, i5 따위를 어딜 들이대냐라고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동차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저희는 수치적으로 과학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동차를 비교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도 감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똥꼬로 자동차를 평가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사고 싶은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뭐 단순히 스펙 보고 성능 보고 사? 신뢰성이 있어야지.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이렇게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인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BMW에서 나오는 M형의 전기차인 i5 M60 대비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현대가 그동안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그만큼 못 받았다는 거고, 현대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현대 포지션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현대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뭐 하나 스펙적인 측면에서 앞서는 게 없는
i5 M60을 발표해 놓고 얼마를 놓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BMW를 소비자들이 그래도 수치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뭔가 있겠지라고 기대하게 할 만큼 그동안 BMW가 자동차 시장에서 업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충성도, 인정받는 브랜드로서 그동안 많은 투자와 많은 결과물들을 보여줬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걸 현대가 한 번에 앞지르려고 하면 현대가 진짜 도둑 심보죠. 현대는 현재 이렇게 더 훌륭하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오히려 언론엔 그렇게 나와요. i5 N이 i5 M60과 경쟁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BMW i5 M60은 i5 N의 스펙적으로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한참 밑이에요.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뭐 출력은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해서 총점을 내면 이 두 모델은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고 여기에 가격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까지 하면 BMW i5 M60은 형편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 i5 M60은 i5 N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몸으로 느껴지는 감성적인 면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부분에 현대기아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갖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소비자들의 로열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것인지 이런 거 연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상품성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조사의 열정, 그리고 가외 모터스포츠나 그 외에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모빌리티의 혁명을 위해서 현대기아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스펙적으로 i5 N이 훨씬 더 진보되고 훨씬 더 뛰어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속 터지는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속 터지지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을 막 가르치려 들고 답답하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분노하지 마시고 이제 몇 번의 모델들을 통해서 시장이 계속 개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화돼야 돼요. 아이오닉 5N 이후에 아이오닉 6N이 나와야 되고 이제 제네시스에서 G70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스포츠성을 갖추고 600마력 후반 혹은 700마력 초반대의 넘사벽의 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적으로 이점을 확실하게 줄 수 있으면서도 프리미엄에 걸맞는 그런 만족도를 제공하는 후속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또 신차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해서 최대한 이 차들을 믿고 구입한 고객들이 실망하지 않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에 대해서 금전적이든 아니면은 그 외에 확실하게 내가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반대급부를 제공을 해야 서서히 이런 인식들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두 모델이 나중에 이제 출시가 돼서 시장에 경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